사이판을 선택한 이유, 사실 이 풍경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여행지를 고를 때 바다를 본다면 사이판 이유가 분명했어요. 사이판 요즘 망해서 아무도 안 간다는 말도 많고 물가 비싸다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죠? 근데 저희 가족 7박 8일 다녀오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영상은 광고 홍보용이 아닙니다. 직접 돈 쓰고 다녀온 리얼 후기입니다. 아이동행 가족여행 기준으로 봤을 때 좋았던 건 확실히 좋았고 별로였던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바다만큼 좋았던 건 붐비지 않는 여유로움이었어요. 웨이팅 없는 여행이 주는 해방감이 정말 컸습니다. 사이판 가족여행 진짜 현실 후기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아이 데리고 해외여행할 때 사실 여행지보다 이동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이판은 인천에서 비행시간 약 4시간 30분 걸리고 인천공항 오전 10시 10분 출발해서 사이판 현지 시간 기준 오후 3시 30분 도착했어요. 낮 비행기에 시차도 거의 없어서 도착 직후에도 아이들 컨디션이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첫날부터 아이들 컨디션이 잘 유지된 덕분에 일정 짜기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사이판은 보통 12월부터 6월까지가 건기, 5월부터 11월이 오기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12월 말에 다녀와서 전형적인 건기 날씨였습니다. 중간중간 소나기는 있었지만 금방 개는 날씨였어요. 사이판은 미국령이라 출발 전에 ETA는 꼭 신청해야 하고요. 사이판 전자세관 신고서도 미리 작성해야 하더라고요. 해당 주소와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저희는 만 7세 이하 아이 둘이랑 아이동반 우대 출국 수속으로 연말 성수기에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갔어요. 아이 있는 집은 여기서 여행 만족도가 갈리더라고요. 낮 비행기 시차 없고 첫날부터 물이 없는 곳, 그래서 저희는 사이판을 선택했습니다. 사이판 7박 8일 이렇게 다녀왔어요. 첫날은 사이판 도착 후 이동만 최소화했고 숙소는 가라판 시내에 있는 크라운 플라자에서 시작했어요. 이튿날 사이판 여행의 핵심 코스인 마나가 섬으로 이동했습니다. 셋째 날은 이동 없이 리조트에서 주로 수영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넷째 날은 그로토랑 오케이 농장을 같이 묶었는데요. 그로토는 엄마 아빠 코스, 오케이 농장은 아이들 코스로 역할이 확실히 나뉘는 날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은 렌터카를 빌려서 북부 투어를 한 번에 돌았고 그리고 일정 후반은 아예 숙소에서 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행 후반은 이동을 줄이고 아이들 컨디션 생각해서 켄싱턴 올 인클루시브로 잡았어요. 이렇게 7박 8일 일정으로 여행 다녀왔고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모두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사이판 공항은 생각보다 작아서 동선이 단순했고 밖으로 나오면 픽업 기사님들이 바로 대기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미리 사이판 공항 택시 픽업을 예약했고 공항에서 크라운 플라자 호텔까지 $25를 지불했어요. 20분 이동 후 호텔에 도착했는데 로비는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로비에서 마이크로 비치까지 도보 30초 수준이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여행이라 더블 베드 2개가 있는 객실을 선택했고 문을 열자마자 바로 마이크로 비치가 한눈에 들어와서 숙박하는 내내 뷰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객실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노후한 느낌은 거의 없었고 가격도 조금 합리적인 편이었어요. 연말 성수기였던 걸 감안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조식 포함 5박 6일에 130만원이면 가격은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욕실에는 기본 어메니티 잘 갖춰져 있었으나 샤워 수업은 솔직히 썩 좋지는 않았어요. 가라판 시내랑 바로 붙어 있어서 위치가 정말 좋았고요. 객실 냉장고는 온도를 최대로 맞춰도 약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객실에 구비된 바스켓이랑 복도에 있는 얼음 머신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대 가드는 생각보다 많이 헐거워서 아이와 함께 자는 동안 틈새로 아이가 계속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때는 혹시 몰라 바닥에 푹신한 걸 하나 깔아두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사이판 일몰 시간은 저녁 6시였고 리조트 앞에 비치가 이어져 매일 석양 감상하기 좋더라고요. 저녁에도 기온이 27도 적당히 유지가 되어 해가 진 뒤에도 물에 들어가도 춥지 않았습니다. 해변에서는 사이판 전통 공연이 무료로 열렸는데 저도 아이들도 인상 깊게 공연 관람했습니다. 첫날 저녁은 가라판 시내 일식당 타쿠미에 왔습니다. 구글 후기 평점이 높아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음식에서 사장님의 진심이 느껴졌고 특히 비프 카레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기는 정말 부드럽고 카레 소스가 진해서 한 숟갈도 남기지 않았어요. 갈릭 시림프는 갈릭 향은 은은하고 새우는 탱글해서 느끼함 없이 계속 들어가는 맛이었어요. 후라이드 치킨은 겉바 속촉이라 아이들이 밥이랑 정말 잘 먹더라고요. 사이판 물가를 감안하면 가격 대비 만족도가 꽤 괜찮은 식당이었습니다. 식사 후 크라운 플라자 바로 앞 ABC 스토어에 들렀어요. 라면, 음료, 맥주, 과자부터 비상약, 선크림, 생필품까지 웬만한 건 다 갖춰져 있어서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사기에는 충분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아사히 맥주는 6팩에 7.99달러로 사이판 물가 기준에서는 가격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사이판까지 온 이유는 솔직히 이곳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날 아침 호텔에서 픽업 차량을 타고 마나가 섬으로 들어가기 위해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섬까지는 약 15분 정도 걸렸고요. 사실 이번 여행의 주 목적은 이 섬이었어요. 여기는 수심이 깊지 않고 물고기가 바로 보여서 아이랑 스노클링 하기에도 부담이 없었고 해변의 안전요원이 상주의 부모 입장에서는 훨씬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점심은 마나가 슬로우 도시락을 온라인에서 사전 예약했고 마나가 섬 매점에서 수령하는 구조더라고요. 도시락이 저렴하진 않았지만 섬에서 한 끼 때우기는 괜찮았어요. 오후에는 마나가 섬 선착장에서 보트를 타고 마나가 섬 바로 근처에서 호핑 투어 패키지 체험을 했습니다. 투어 비용은 만 3세 이상 1인 44달러, 온라인으로 미리 결제했고요. 배멀미가 없다면 일정 구성 자체는 충분히 즐길 만한 투어인데 당일 바람과 물살이 꽤 강해서 멀미약을 먹었음에도 멀미 때문에 저와 아이들은 호핑 투어를 못했고요. 대신 마나가 섬 배경으로 오션뷰에서 먹는 바베큐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되돌아봐도 마나가 섬이 사이판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저녁에는 해변에서 버스킹 공연이 있었는데 석양을 배경으로 한 버스킹 공연이 꽤 낭만적이었습니다. 2일차 저녁 식사는 아메리칸 피자인 그릴에 갔는데 현지인들이 많았고 분위기도 괜찮았어요. 피자랑 버거 둘 다 전반적으로 맛있었습니다. 치킨 피자는 16달러, 치즈버거 세트는 14달러였고 양도 꽤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맥주 한 잔까지 포함해서 35달러면 4인 가족 사이판 기준에서는 가성비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식사 후 가라판 시내에 있는 아이러브 사이판에 잠시 들러봤어요. 기념품부터 간식, 음료, 맥주까지 종류가 꽤 다양해서 여행 중간에 한 번쯤 들리기 좋았어요. 렌터카 없이 이동하는 일정이라면 가라판 시내에서는 여기가 가장 활용도 높은 매장 중 하나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태국 요리 전문점 더 오리지널 럭키빌에 방문했습니다. 여기도 평점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직원분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친절했고 음식도 주문하고 나서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저희는 오리지널 팟타이 전보 시림프, 쌀국수, 프라이드 칼라마리, 프렌치 프라이 공깃밥을 주문했고요. 양 많고 가격도 무난해서 가족끼리 한 끼 먹기 괜찮은 태국 음식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투숙객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는 패들보트와 카약을 체험했습니다. 매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숙박 기간 5일 동안 2번 체험했고 파도가 잔잔한 날 가볍게 즐기기엔 부담 없더라고요. 패들보트가 처음인 와이프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금방 잘 탔어요. 리조트의 수영장은 총 3개가 있더라고요. 사우스 메인풀은 비치타월 대여소가 바로 옆이라 편리했고 노스풀은 한적해서 조용히 아이들과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키즈풀은 공사 중이라 이용 못했고요. 오후에도 특별한 일정은 잡지 않고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낮 기온 30도 정도라 물온도 적당했고 물놀이 하기에 딱 좋더라고요. 사우스풀 바로 옆에서 비치타워를 받을 수 있고 거기서 튜브 공기 주입도 바로 가능했습니다. 4일차 오전에는 사이판에서 유명한 그로토 체험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픽드랍 포함 1인당 59,800원에 미리 예약했고 사진은 기본 제공, 영상은 10달러 추가하며 받을 수 있었어요. 당일 바람이나 물살에 따라 체험 만족도가 꽤 달라질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투어업체 현장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잘 챙겨준 점은 만족스러웠고 다만 물살이 센 날도 있어서 아이와 함께 체험하시거나 물멀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이판 자연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오후에는 오케이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장님 부부가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4인 가족 기준으로 1인당 30달러에 약 2시간 정도 체험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열대 과일들을 배부를 정도로 맛볼 수 있었고 체험이 끝난 뒤에는 과일을 한 박스 가득 싸주시면서 계속 더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가득 담아와서 여행 내내 호텔에서 정말 잘 먹었습니다. 체험 중간에는 사장님이 바나나를 수확하는 모습도 직접 아이들에게 보여주셨고요. 눈앞에서 바로 손질한 코코넛으로 만든 생주스는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잘 마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코코넛 속살이 진짜 맛있었어요. 아이들과 새로운 열대 과일을 직접 보고 맛보는 경험이라 한 번쯤은 충분히 가치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저녁은 한식 먹으러 천진에 방문했어요. 삼겹살은 2인분을 주문했는데 1인분에 250g 기준으로 20달러였고 양은 꽤 넉넉한 편이었어요. 냉삼 느낌인데 고기 맛은 적당히 무난했고요. 생참치회는 스몰 사이즈 29달러였고 쫀득한 식감에 비릿함은 없었지만 제 입맛 기준으로는 평범했습니다. 사이판에서 한식이 생각날 때 들르기 무난한 식당인 것 같아요. 식사 후 가라판에 있는 대형마트에 들렀어요.
사이판에서 규모가 큰 대형 슈퍼마켓으로 식료품부터 생활용품까지 한 번에 쇼핑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AB 스토어보다 가격은 합리적이고 히마와리보다는 품목이 좀 더 다양한 편이고 한국 라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제할 때는 T 멤버십 제휴 할인도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고요. 크라운플라자 주식은 총 5일 동안 이용했고 마지막 날 기준으로 후기를 정리했어요. 여기는 야외 테이블도 몇 개 있었고 샐러드 바를 기본으로 한식, 잡채, 계란 후라이, 와플, 타코야키, 야채볶음, 만두, 빵 종류, 치즈와 훈제 연어, 과일, 주스, 커피, 우유 등 메뉴 구성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이더라고요. 조식 메뉴가 매일매일 비슷하게 나오는 편이라 5일 먹으니까 좀 물리더라고요. 만약 여기를 다시 오게 된다면 이틀 정도만 조식 신청할 것 같아요. 5일차에는 렌터카를 이용해 사이판 북부와 중부 지역을 둘러봤어요. 렌터카 업체에서 호텔까지 직접 차량을 가져다줬고 신형 SUV 26시간 기준 렌트비 $99, 완전 면책보험 $25를 추가로 지불했어요. 사이판 드라이브 코스 중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북부 지역으로 지도 위쪽 1, 2, 3번 코스가 대표적이더라고요. 먼저 만세절벽에 들렀고 북부 쪽에서 가장 유명한 전망 포인트예요. 만세절벽이랑 가까워서 자살절벽까지 같이 둘러봤어요. 날씨가 좋으면 바다색이 제일 예쁘게 보이는 새섬 전망대를 보고 조용히 둘러보기 좋은 산타루데스 성당에 잠깐 들렸어요. 사이판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섬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타푸차우산 전망대까지 가보았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남아서 탱크비차 포비든 섬 전망대까지 함께 둘러봤어요. 타포차우산 포비든 섬 전망대는 오프로드 구간이 있어 SUV 차량이 필요했고 북부 지역은 통신 불가 지역이 있어 휴대폰 구글맵 연결 불가한 점 참고하시고요. 드라이브하면서 들렀던 장소들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만세절벽은 세계대전 당시 패전 상황 속에서 많은 일본군과 민간인이 이곳에서 바다로 몸을 던졌던 역사가 남아있는 장소더라고요. 지금은 평화로운 전망대지만 역사적인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곳이었어요. 자살절벽도 전쟁 당시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곳으로 지금은 조용히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새섬 전망대는 날씨 좋은 날 바다색이 정말 선명해서 북부 투어 중 둘러보기 좋은 포인트였어요. 여기는 사이판에 있는 산타루데스 성당입니다. 커다란 바위와 그 위에 있는 신비한 나무가 경건한 느낌을 주는 곳이에요. 타포차우산 가는 길 일부 구간은 오프로드가 있어 SUV가 필요했습니다. 타포차우산은 사이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계단 잠깐 2분 정도 오르면 사이판 전경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마나가섬까지 뚜렷하게 보입니다. 탱크비치는 관광객이었고 많이 한산했습니다. 해변으로 내려가는 게 풍경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탱크 잔해가 남아있어 탱크비치로 불린다고 해요. 포비든 섬 전망대는 경치가 아름다운 건 사실이지만 접근로가 험한 편이라 드라이브 목적이라면 비추천입니다. 6일차 점심은 가라판에 있는 현지마트 히마와리에서 도시락을 구매했고 히마와리는 가격 대비 양이 넉넉해서 가성비 좋은 한 끼 해결용으로 많이 찾는 곳이더라고요. 초밥, 롤, 야키소바 종류를 사이판에서 가장 저렴하게 도시락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마나가섬 방문 예정이라면 전날 저녁에 히마와리에서 도시락을 미리 사두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아이들 간식도 비교적 저렴하면서 다양했고 카스는 $1, 아사이블루는 1.1달러로 여러 마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편이었어요. 라면 가격도 괜찮은 편이라 한국에서 미리 챙길 필요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결제 후 점심 식사를 겸해 파오파오 비치로 이동했어요. 6일차 점심을 여기 바베큐장에서 도시락을 간단히 먹었는데 파리가 좀 많아서 식사하기엔 조금 불편했습니다. 파오파오 비치는 부드러운 화이트 샌드와 얕은 수심이 특징이고 수심이 낮고 파도가 잔잔해서 아이들과 물놀이하기 좋더라고요. 오후 2시쯤 켄싱턴 호텔에 도착했고 렌터카는 크라운플라자 인수해서 켄싱턴에서 만나 뵀습니다. 켄싱턴은 주변에 식당이 거의 없어서 저희는 숙박 기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호텔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올 인클루시브로 예약했습니다. 1박에 65만원 수준으로 비싸게 느껴졌지만 4인 가족 호텔, 조식, 중식, 석식 및 공항 픽드랍이 모두 포함되고 별빛 투어와 북부 투어까지 모두 무료 혜택 적용되어 전체 비용을 따져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저희는 사전에 2박만 예약했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3박 이상 예약 시 사이판 플렉스 혜택이 주어지고 이게 좀 매력적인 게 숙박 기간 동안 플렉스 패스포트 하나로 켄싱턴 PIC 코럴 오션 리조트에 있는 레스토랑, 수영장, 워터파크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더라고요. 3박 이용 시 사이판 버킷리스트 투어 1개 선택도 가능해서 그로토 무료 체험 가능한 점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혜택은 시기별로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니 예약 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켄싱턴은 전 객실이 오션뷰이고 층별로 객실 타입이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는 3층 코코모 키즈룸으로 예약했고 뒤에서 같이 한번 보시죠. 5성급 호텔답게 로비는 넓고 깔끔했고 로비에서 보이는 바다 쪽 전망이 예쁘더라고요. 3시쯤 체크인 했는데 전반적으로 한산했고 웰컴 드링크 한 잔 마시고 바로 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키즈룸은 객실에 더블베드 2개가 있고 키즈룸답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이 제법 많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 룸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로운 장난감 덕분에 방 안에서만큼 아이들 케어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는 점이었어요. 고층 전망은 포기했지만 부모는 편해지고 아이들은 즐거워하니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미니바는 맥주와 음료, 스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투숙기간 중 1회 무료로 제공되었어요. 성인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비누 제공되고 키즈룸은 키즈 전용 목욕 가운과 슬리퍼, 키즈 전용 어메니티 3종까지 알차게 제공되었습니다. 무료 제공 토트백은 야외 수영장 비치 갈 때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욕실에 아기 전용 변기와 계단이 있었고 샤워기 수압은 세서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에어컨 냉기가 많이 약해 실내 온도가 잘 내려가지 않아 다소 불편했는데 체크인할 때 에어컨 성능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층 키즈 런드리룸도 무료 이용 가능했습니다. 바로 앞 파오파오 비치 바다 색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야외 수영장은 4개 테마로 구성되어 있었고 패밀리 풀, 키즈 풀, 워터 슬라이드, 인피니트 풀이 있더라고요. 패밀리 풀은 숙박 기간 내내 한적해서 놀기 좋았고 카바나, 선베드 모두 별도 요금 없이 무료 이용 가능한데 이용객이 적어 좋은 자리 골라 앉기 좋았어요. 올 인클루시브 패스포트 보여주면 스플래시바에서 음료, 커피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 가능했습니다. 키즈풀은 수심 0.6m 슬라이드 2개가 있었고 아이들이 무한반복 슬라이드를 재밌게 타더라고요. 수영장 한적해서 워터 슬라이드도 대기 없이 탔습니다. 인피니티 풀은 저녁 시간에만 이용 가능했고 물온도가 약간 차가운 편이라 아이들과 오래 이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그리고 호텔 바로 앞 비치는 생각보다 물고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숙박했던 당시 켄싱턴 리조트에서 운영 중인 레스토랑은 총 3곳이었고 일반 뷔페 스타일의 로리아, 차이나 레스토랑 이스트문, 야외 뷔페 오션 그릴이 운영 중이었어요. 레스토랑 운영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켄싱턴 올 인클루시브에 포함된 중식당 이스트문에서 식사했습니다. 즉석에서 바로 내어주는 짬뽕은 먹을만해서 2그릇을 모두 비웠고 특히 이 꿔바로우가 맛있더라고요. 딤섬, 새우 요리, 차슈, 베이징덕, 마라탕, 샐러드, 과일, 빵 케이크 등 전반적인 메뉴 구성이 괜찮았고 여기 맥주와 와인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데 직접 가져다 먹는 방식이라 눈치 볼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식당 바로 옆에는 키즈 캠프가 있는데 에어컨 잘 나와서 실내 쾌적했고 별도로 예약하거나 준비할 것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 2박 3일 동안 5번 정도 방문할 만큼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이곳도 한산에서 이용하는 동안 대부분 저희 가족만 사용한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후 호텔 차량을 이용해 별빛 투어를 다녀왔는데 올 인클루시브 혜택에 이 체험도 포함되더라고요. 별이 하늘에 이렇게 수천 개 쏟아지는 장면은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경험이었어요. 사진 촬영 기술이 서툴러 이 별들을 다 담아내지 못해 아쉬웠지만 사이판에 오신다면 마나가 섬과 별빛 투어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7일차 아침 점심은 올 인클루시브 혜택으로 로리아 레스토랑 프리패스 했는데 여기 레스토랑 가격 보니까 성인 32.9불, 아이 17불이고 따로 돈 내고 먹으면 4인 가족 기준 $100더라고요. 아침 메뉴는 기본 계란 후라이, 베트남 쌀국수, 피자 소세지, 샐러드, 비빔 냉우동, 훈제 연어, 키즈 코너 따로 준비되어 있었고 점심에는 참치 회덮밥 메뉴가 나왔는데 김치에 참치밥 조합으로 먹으면 리얼 꿀맛입니다. 디저트도 먹을만 했고요. 오후에는 요트 세일링 체험을 했고 사이판 플렉스 혜택 시 무료이고 일반 투숙객은 20불에 체험 가능한데 이 체험 저희 가족은 모두 만족했습니다. 바로 앞 바다로 나가는데 물이 정말 맑아서 놀랐고 중간에 거북이도 만나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바닥이 다 보이더라고요. 이쪽은 파도가 없어 저와 아이들 모두 전혀 멀미 없었고 약 20분 정도 체험한 뒤 다시 호텔로 복귀했습니다. 저녁에 석양 잠깐 보고 저녁 식사 장소 오션 그릴로 이동했어요. 여기도 성인 69불인데 올 인클루시브 혜택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저녁 6시 먼저 온 순서로 입장이라 15분 전 앞에 대기호 1번으로 입장했습니다. 바로 앞 무대에서 공연이 열려 무대 근처로 자리 잡았고 소주는 추가 비용이 있지만 맥주는 무제한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했고 컵라면도 무료였어요.
석양과 함께 야외 바베큐라 좀 낭만이 느껴졌고, 즉석에서 구워주는 바베큐와 해산물은 엄청 맛있다 정도는 아니고 그냥 먹을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는 라이브 공연도 진행됐는데 의상이 독특해서인지 아이들이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사이판에서의 마지막 밤을 즐기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이판 마지막 날 오전 11시 체크아웃 후 짐은 프론트에 잠깐 맡기고 올 인클루시브 혜택으로 마지막 날 점심까지 호텔 뷔페 먹었습니다. 오후 4시 35분 비행기라 시간이 좀 남아 야외에서 놀이터 모래놀이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고 호텔에서 사이판 공항으로 이동했어요. 2시간 전에 미리 도착했는데 공항에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출국 수속부터 게이트 앞까지 갔는데 2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가족의 사이판 7박 8일 일정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사이판 여행의 장단점을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먼저 장점은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덕분에 웨이팅 없이 제대로 힐링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마나가 섬의 바다색은 정말 압도적이고 별빛 투어 같은 청정 자연도 인상적입니다. 연중 온화한 날씨 덕분에 가족 여행이나 스노클링 여행지로도 정말 좋아요. 반면 단점도 있는데요. 환율 영향으로 체감 물가가 높은 편이고 쇼핑이나 야간 즐길 거리는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맛집 선택지도 한정적인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조용한 휴양을 원하시나요? 바다 수영과 스노클링을 즐기며 일정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여행을 원하신다면 사이판이 정답입니다. 반대로 쇼핑이 여행의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화려한 야시장, 밤문화를 기대하신다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저렴한 물가를 원하는 분들께도 비추천하지만 오직 가족과의 온전한 시간에 집중하고 싶다면 사이판으로 떠나보세요. 4인 가족 기준 사이판 7박 8일 총 경비는 약 645만원, 항공과 숙박이 대부분이고 투어 렌터카까지 포함해 1인당 약 161만원 들었습니다. 사이판 7박 8일 긴 시간만큼 정말 꼼꼼하게 담아봤는데요. 여러분의 다음 여행 계획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앞으로 업로드될 또 다른 여행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